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의 제목이 아마 이제 잠시 후에 화면에 떴네요.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냐. 원래 옛날엔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네네. 요만큼만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미국 하락했었죠. 증시 이만큼 올라올 때 우리나라는 이만큼 올라오네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답답한 흐름도 그러니까요. 있었고 예전에 그 증시 하락기에는 특히 그런 현상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나스닥 지수가 한 1%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한 10% 빠지고 뭐 네. 그랬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몸살 감기에 걸린다라는 네네. 그러한 옛말이 속설이 계속 있었죠. 예, 그런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위에 그 뒤에 물음표를 붙여 주신 거는 이젠 좀 그 양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 같으네요. 예, 언제나 그렇듯이 두 갈식으로 네네.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전과 다르게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더라도 적어도 예전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독감으로 가기보다는 뭐 같이 기침하는 정도 또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워낙 그 미국 증시가 10년 넘는 초장기 강세장이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한번 이제 그 큰 조정이 있었지만 이 10년 강세장을 보다 보니까 미국 증시 이거 다 거품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워낙 이제 미국 증시가 10년 강세장, 네. 그 배경에는 또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그렇죠. 때문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 미국 증시가 버블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좀 반반으로 갈리죠. 네.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싼가요라고 물어보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제시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 부분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버블 영역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뭐 니콜라 이슈라든가 그러한 네네. 이제 좀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버블 이야기가 전에는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이 주도주들, 특히 기술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이 만약에 정말 버블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팡 종목들 그리고 마가 종목들 이 대표주들의 퍼 레벨과 PBR 레벨 쭉 보게 되면요. 지난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퍼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같은 경우 43배, 뭐 아마존은 150배 이 정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퍼 레벨이 워낙 이제 적자다 보니까 네, 그쵸. 아예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네. 그 외에 이제 PBR 레벨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수준이죠. 자,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뭐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 보시게 되면은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그래도 10배 이하인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훨씬 넘어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0배 가까이 됩니다. 이 PBR 레벨 같은 경우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10배 정도 되면요. 너무 비싼데 버블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예. 0.5배짜리도 수두룩해요. 너무 많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PBR 레벨이 이게
이게 설명 불가능한 그쵸. 수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성장성 그리고 또 과거에 IT 버블 당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숫자를 내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미래의 성장성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이 이 PBR 레벨 뭐 10배 이상, 뭐 40배 요 영역에서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걸 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테슬라 지금 방금 봤던 표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좀 그래요.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해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 이렇게 된다면 자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 기준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좀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자본 네. 뭐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업이 이제 성장해서 이익을 내서 성장을 하면 자기 자본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등등 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이제 계속 줄여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주식 수도 같이 그렇죠. 줄긴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당 가치가 높아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외에 다른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보게 되면은 이제 퍼나 PBR에 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올드한 그 밸류에이션 잣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언제 또 있었냐면 2000년대 IT 버블 시기 때, 99년 IT 버블 시기 때도 똑같이 이제 퍼나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올드한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좀 데자뷰가 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에 이제 PSR이라는 기준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젠 PER도 안 쓰고 PSR을 써야 하는 시대로 완전 바뀌었나? 예. 라고 하는데 2001년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99년, 200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까지는 그래도 네네. 계속 상승했으니까 자, 그때 당시 보면은 이제 퍼나 PBR은 갖다 버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PSR이나 PEG나 네. 이러한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지 성장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잣대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갔다 보니까 주가를 그렇게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요. 요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점 외에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앞서 언급드렸던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1개 기업의 시가총액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친 시가총액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제 자주 나왔을 거예요. 네네. 뭐 애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20% 이상 높은 수준이죠.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한 기준이긴 한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 합한 것이 적고요. 테슬라보다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1970년대 그 존 템플턴 경 네. 예, 가치 투자의 대가 그분이 일본 증시를 딱 보니까 미국의 일개 회사인 IBM의 시가총액에도 일본 증시 시가총액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비슷한 현상이 있었네요. 예, 비슷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저는 그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한편으로는 미국이 극단적으로 고평가되었구나, 한편으로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었구나,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미국 증시가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거다라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조금 약간 한동안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네네. 뭐 아직은 뭐 추세적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불안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는 그래도 정말 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없는 상황의 버블이었었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됐었지만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래도 간헐적인 발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료 하나씩 보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99년 이후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99년에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포토웨이라는 미국의 유튜버가 네. 워렌 버핏을 비꼬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죠. 네네. 그런데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요. 자, S&P 500 지수가 배당 포함해가지고 마이너스 38% 손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 때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점을 보게 된다면, 자, 미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버블 쇼크 때문에 네. 일시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이 가치 투자 쪽의 어떤 투자 방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선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과거에 버크셔 해서웨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국내 시장에도 있었어요? 예, 이런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시장의 반응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PBR이 낮은 종목,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3년치를 추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에 이제 막대 도표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 막대 도표가 저 PBR 종목군의 2000년, 2001년, 2002년 수익률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 막대가 종합주가 지수의 2000년, 2001년, 2002년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자, 3개년도 동안 종합주가 지수도 대비해서 저 PBR 종목들이 상대적인 선방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자, 3년 동안에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24.8% 상승하는 동안 종합주가 지수는 39%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만약에 버블 이슈 때문에 어떤 쇼크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이야기하는 게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이 우리나라 국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이것과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저평가된 종목이 버블 쇼크가 일시적으로 발작으로 오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국 시장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앞서서 이제 다른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자, 한쪽이 극단적인 고평가보다 한쪽이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PBR 밴드 추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PBR 밴드 추이를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PBR 밴드 추이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하단의 선이 자, 2008년 기준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네. 그때 그 PBR 밴드 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밴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저평가된 영역에 있은 이후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강세장이 있었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의 PBR 밴드 추이를 한번 준비한 네, 자료를 보죠. 보시게 네.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 좀 틀리죠. 자, 이 증시 하락 기간, 2000년 초반의 증시 하락 기간에 PBR 밴드가 2008년 수준까지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오히려 그 이후에 자, 우리나라 증시는 승승장구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뒤처졌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뒤처진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 어떤 일시적인 쇼크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한국 증시에 오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